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러면은 이 함수 값이 같기를 어떤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1에서부터 8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7개만 나와요. 1에서부터 8까지인데 하나는 같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합이 42가 나왔잖냐? 그러면 이제 1부터 8까지 합 뭐예요? 36이지. 1부터 8까지 합이 36이에요. 이거 어떻게? 8, 7, 6, 5, 4, 3, 2, 1 적고 9가 8개 있는데 절반은 나눠야지. 4, 9, 36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1부터 8까지 합은 36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 최소값의 차는 6이다 라고 했어요. 최대값, 최소값의 차는 6이니까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나와요. 1하고 7이 최대값, 최소값이거나 2하고 8이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8이 빠지거나 1이 빠지거나.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한번 찾아보자. 8이 빠지거나 그 말은 8이 빠지면 1부터 7까지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오고 1부터 7 중에 하나가 더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1부터 7까지 합은 뭐예요? 1부터 7까지 합 7, 8에 56, 7, 4, 28인가? 이 합은 28이에요. 28. 왜 여기서 8만 빼면 되잖아. 그래요? 28인데 여기에서 1부터 7까지 수가 하나 더 더해서 42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지. 이 경우 안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경우 안 되니까 어떤 경우를 할 거예요? 2하고 8인 경우 할 거예요. 2부터 8까지 싸그리 다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5예요. 35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7을 더하면 4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2개 나오겠지. 오케이? 2부터 8까지 있는데 7은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두 원소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연수. 뭐 2개가 서로 다른 것을 했더니 만족한 자연수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들의 패턴. 이 2개가 나누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부터 8까지 다 더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지. 오케이? 다음 봅시다. 578번 봅시다. 578번은 1대1 대응인데 3하고 5 사이에 있는 자연수에 대해서는 이 값이 짝수일 때예요. 오케이? 그러면 안 보이잖아. 도대체 이게 뭔 소리가 싶을 정도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공역을 자세히 쳐다봐야 되는데 공역 fn이랑 fn 플러스 2의 값은 3, 4, 5, 6, 7 중에 같겠습니다. 오케이? 이 사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기억한 상태에서 3을 대입해 봤더니 f3, f5를 곱한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얘가 짝수가 되는 거고 f4, f6의 값을 곱한 것도 짝수가 될 것이고 f6, f7의 값을 곱한 것도 짝수가 되어야 해요. 결국 홀수끼리 곱해진 형태는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홀수끼리 곱해진 형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그러면 잘 봐봤더니 F3, F4, F5, F6, F7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다. 잠깐,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잘못 적었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곱해졌더니 짝수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두 수 곱해졌더니 이렇게 두 수 곱해졌더니 이렇게 두 수 곱해졌더니 짝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짝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짝수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4하고 6하고 2개 있지?
그럼 봐봐. 이 묶음에도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되고 이 묶음에도 둘 중에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짝수지. 이 묶음도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돼요. 그러면 세 개의 묶음에서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짝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중에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한 개는 짝수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짝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넣어주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3 플러스 7을 구해주라고 했는데 어차피 짝수가 들어갈 거니까 얘가 2가 되거나 얘가 4가 될 거예요. 미안. 4랑 6이 있지? 4가 되고 6이 될 거예요. 나머지 숫자는 나머지 거에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홀수가. 근데 3 플러스 7의 최대값 구해주래. 홀수의 최대값이지? 그럼 이게 3이 되고 7이 되는 경우 최대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7이 되고 3이 되는 경우 있겠지? 한 개씩 1대1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오케이? 당연히 이제 얘가 3, 5인 경우도 있는데 이건 8이 돼서 최대값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 7이 되는 경우 최대값 얼마가 되겠습니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경우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면서 생각하는 문제지 함수는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579번 봅시다.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A, B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해볼 거예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3보다 클 때 이 그래프는 음수,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데 3 대입하면 6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은 값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직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인데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케이? 당연히 2차 함수입니다. 라는 건 되는 거지. 왜 2차 계수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가 실수 정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그지? 그러면 실수 1대1 대응이 될 때 봐봐. 그래프가 혹시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안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 되지. 왜? 두 개의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뭐가? 축이 축. 축을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a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절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9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축이 3이잖냐? 축이 3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해도 당연히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 함수 1대1 대응 돼요? 안 돼요? 안 된가? 이거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지 않아? 치역의 범위만 바꿔주면? 지금 치역의 범위, 공역의 범위 조졌어요? 안 조졌어요? 안 조졌지? 그러면 암묵적으로 실수 전체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함부로 주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뭘 주겠어요? 이때를 따지겠지, 원래? 결국 3,6이 꼭지점이 되는 형태. 얘가 뭐가 되는? 6이 꼭지점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로 볼록이니까 A의 범위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되는 게 맞고. 그지? 위로 볼록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돼야 되지? A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대입해서 A, B의 최대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A, B 대신에 6-9A를 대입했더니 이 함수는
뭐하고 뭐를 지나치는 그래프? 0이랑 3분의 1을 지나치는 그래프. 언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 좀 계산 잘못하지 않았나? 3분의 1 대입하면 3 빼고 3 나오네. 그럼 1 나오네. 그렇지? 3분의 1 대입하면 3 나오고 3분의 1, 3, 1 나오지? 그래요? 그래서 최대값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암묵적으로 실수 전체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오늘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580번 봅시다. 1, 2, 3, 4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1대1 함수다. 라는 거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점 뭐예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차이점 뭐예요? 시역과 공역이 같냐? 다르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있어요. 1대1 함수. 여기 안에 뭐가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대1 함수에서 어떤 얘기가 추가가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조건만 추가가 되면 이게 1대1 대응이지. 그러니까 1, 2, 3, 1, 2, 3, 4를 이렇게 보내는 함수는 얘는 1대1 함수예요. 그 다음에 1, 2, 3, 1, 2, 3으로 이렇게 보내는 함수는 얘는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해요. 알겠지? 이게 더 작은 범위야. 1대1 대응이기도 하고 1대1 함수. 얘는 1대1 함수. 얘는 1대1 대응만 되겠습니다.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오케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형태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씩만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봐봅시다. 일단 A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지웁시다. A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예요. A가 B가 있는데 1개야. 그러면 일단 A에서 B로 보내려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거의 개수가 더 적어야겠지. 더 많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1개이고 3개인 경우 있을 거고 1개이고 2개인 경우 있어요. 합이 4개가 돼야 되니까 1개이고 2개인 경우 2개이고 1개인 경우는 안 돼요.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오케이?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1, 2, 3을 1, 2로 보냈는데 1대1 대응의 개수가 있어 없어? 1대1 대응이나 함수가 있어 없어? 1대1 함수가 없지? 그러면 어떤 경우만? 더 많은 경우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부터 먼저 찾아보자. 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서 처리할 건데 첫 번째 이 경우부터 한번 해봤더니 공통된 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게 각각 있지? 그러면 그렇게 총 4가지가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A 교집합 B가 1일 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즉 A지? A가 1만 있을 때, B가 1, 2, 3, 4가 있을 때 함수 개수는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예요? 이때는 4개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때 해봅시다. 이때 A, B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일단 공통된 원소를 뭘로 뽑아주냐라는 거지. 4개 있지? 그지? 공통된 원소가 4개 있어요. 그러면 공통된 원소를 1로 잡고 생각했더니 나머지 하나의 원소도 뽑아줘야겠네? 그렇지? 나머지 하나의 원소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요. 그래요? 이거 아직 쓰면 안 된가? 그러면 2를 뽑는 경우, 3을 뽑는 경우, 4를 뽑는 경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3, 4는 반드시 여기로 들어가겠지? 그지? 한 공통된 거 제외하고 2개는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얘를 가는 경우 2가지. 그러니까 3가지 곱하기 2가지. 2개를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함수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경우를 나눠서 처리하는 거 보이지? 계속 함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처리하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581번) 봅시다.
581번 봤더니 x에서 y로의 함수 1, 2에서 2, 3으로 보내는 함수 f가 있어요. y에서 z로 보내는 함수 g가 있는데 얘는 뭐 0, 1로 보내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를 구해주세요? 상수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상수 함수다라는 것은 이게 f가 상수 함수가 되면 어차피 보내줘도 계속 똑같은 값으로 보내지니까 상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f가 상수 함수인 경우, g가 상수 함수인 경우, 둘 다 상수 함수인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f가 상수 함수인 경우, 그럼 f가 상수 함수인 경우는 두 가지지, 두 가지. 그렇지? 그러면 g는 아무렇게나 가도 상수 함수가 될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개 있어요? g의 함수의 개수는 4개?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뭐 조합해서 이렇게 어허허 이렇게 네 가지 있지? 오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고, 당연히 이 경우도 똑같이 있겠지. 그 다음 어떤 경우 빼주겠습니다. 둘 다 상수함수인 경우. 뭐야? 둘 다 상수함수는 두 가지 있겠어요?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상수함수여야 되니까 여기서 두 번 더해진 거를 f만 상수함수, f가 상수함수인 경우, g가 상수함수인 경우, 둘 다 상수함수 경우가 두 번 더해졌지? 그래서 한번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582번 봅시다. 잘 안 보이니까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줄게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줬더니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것은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마이너스 2고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X예요. 2랑 마이너스 2 사이일 때.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2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fx에 대한 그래프예요. 오케이?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사이일 때지? 그지? 마이너스 2랑 2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g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g2, f2 구해주세요. g2는 2 대입하면 2지? 그지? f2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왔어요.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 f-x다 라는 것은 이거를 먼저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를 배우기를 이거는 안 배웠네. 우함수랑 기함수를 배우지 않았지. 오케이?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해서 언급해 줄게요. 오케이? 우함수랑 기함수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할게요. 우함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얘를 봤더니 우라는 값이 y축 대칭이잖냐? 그래서 y축 대칭 함수예요. 미안. 그리고 기 함수는 뭐냐면 이게 뭔가 기어 나와. 그래서 기함수야. 보자. 나도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이가 없지. 봅시다. 어떤 함수가 이것을 만족해. 이렇게 쓰인 거는 언젠가 봤을 거야. 그지? 마이너스 fx, f-x랑 fx가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이제 임의의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정의역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라고 했다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대입했을 때나 1대입했을 때 같은 값을 갖겠습니다. 하는 거지? 마이너스 2대입했을 때나 2대입했을 때 같은 값을 갖겠습니다. 2분의 1 대입했을 때, 2분의 1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을 갖겠습니다. 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원래 함수식하고 똑같아진다면 얘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우함수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리고 y축 대칭 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함수야 y축 대칭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기함수는 뭐냐면 이러한 식을 만족해요.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기어나와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기함수예요. 그러면 얘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했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x축 있고 y축이 있어요. y축이 있어. 그런데 봐봐. 1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함수의 값은 f1의 함수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f1의 함수의 값을 나는 2라고 할게.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값. 이 값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f2의 함수의 값을 나는 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랬더니 f-2의 함수의 값은 2의 함수의 값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 그렇지? 2의 함수의 값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 f-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런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의 대칭? 원점 대칭이에요. 오케이? 이 식이랑 이 식을 만족하면 y축 대칭이고 원점 대칭을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생각해 보냐면 fx는 x의 4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놓을게요. 얘가 무엇만 만족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x의 4제곱 2배 제곱이라 하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잡았더니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원래 식과 어떤 식이 나왔어요? 똑같은 식이 나왔지. 이렇게 되면 무슨 함수입니다?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짝수, 차수만 있게 된다면 이 함수는 우함수예요. 아시겠어요? 짝수, 차수만 있게 된다면 이 함수는 우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는 이제 뭐겠어? 어떤 함수를 잡아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았어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 보이지? gx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에요. 이 식이 이 식이잖아, 이 식. gx에 마이너스 x가 붙은 값, 마이너스 값이 붙는 거야.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지? 이런 식을 만족하면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함수,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으면 홀수 차수만 있으면 얘는 원점 대칭인 함수인 거예요. 짝수 차수만 있으면 y축 대칭인 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합성을 시켰더니 같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합성을 시켰더니 어떤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y축 대칭 함수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내가 언급을 한 거야. 나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배우는 함수이기도 한데, 일단, 봐봤더니 얘가 이제, 안 보이면 넣어볼 수밖에 없지. 뭘 넣어봐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 2가 돼. x가 뭐보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으면.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어차피 똑같은 식 나오지? 그지?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x가 돼요. 그 말은 x가 이거 사이일 때 x가 됐습니다. 라는 거고 2가 되는 건데 x가 이제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해 볼 거냐면 나는 이거 구해 볼 거예요. 첫 번째 g fx를 구해 볼 거예요. g fx는 뭐가 되냐면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클 때는 뭐 2를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2가 되지. 2가 되지.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2를 집어넣으니까 2가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또 할게요. g에 f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건데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이걸 밑에 적을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집어넣은 거니까 2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일 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를 집어넣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2보다 클 때를 봤더니 2를 넣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뒤에 함수가 완전히 똑같은 함수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의 말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gx를 볼게요. gx를 봐보면 이거 넣어봤더니 어떤 형태가 되겠느냐라는 거야. 밑에 좀 지울게요. gx가 이거를 여기에 넣을 거야. x자리에 넣을 거예요. x자리에 놓잖냐? 그래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2보다 클 때, 즉 x의 제곱이 4보다 클 때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이거 좀 지울게. 이제 이거 안 쓸 거니까. 2보다 클 때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값을 갖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또 여기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일단 똑같이 씌워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뭐하고 2랑 마이너스 2 사이일 때요. x의 제곱이 4랑 뭐 사이일 때? 0 사이일 때요. 오케이? x의 제곱이 0하고 4 사이일 때인데 이 말은 즉 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요? 마이너스 2랑 2 사이일 때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의 제곱 항상 0보다 크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오케이? 그러면 범위를 구해줬더니 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 x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일 때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값은 안 되냐면 요거 있잖아 요거는 안 나오지. 애초부터. 넣어봐. x의 제곱이 0보다 작은 형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 그지?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뭘 구한 거냐면 gx를 이 x자리에 집어넣은 거. f 합성 gx를 구한 거예요. 오케이? 얘를 구해봤더니 뭐가 돼요? 범위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 범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고 x가 절대값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쯤에 그 함수랑 같아 안 같아? 지금 아까쯤에 함수가 이거 이 취합성 f가 어떻게 됐었냐면 취합성 f가 아까쯤에 지우기 전에를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다 이제 집어 넣는 거잖아. x의 범위 자체가 2랑 얘로 나눴잖아. 얘는 당장 3개고 얘는 2개의 범위로 나눠지니까 같을 수 있어 없어? 식도 다를 뿐더러 다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다시 한번 풀어줄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좀 어려웠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